누가 취미를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망설여지거나 작아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뭔가 대답하려고 해도 너무 소소해서 취미라고 하기 좀 민망할 때가 있었어요. 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봐야겠다 하고 찾아보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나 돈 낭비, 시간 낭비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딱 한 가지 생각을 바꾸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작고 소중한 휴식 시간을 내 취미 생활로 가득 채운다는 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매일 다른 하루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바꾼 그 단 한 가지 생각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빅매직을 읽고 취미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베스트셀러를 비롯해서 소설과 논픽션, 에세이를 넘나들며 다양한 글을 계속 쓰고 있는 작가인데요. 빅매직은 평생 글을 써온, 즉 창조를 해온 저자가 이 창조하는 행위에 대한 생각을 풀어놓은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평생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즉 창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창조적인 행위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창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취미보다 훨씬 더 뭔가 고차원적이고 진지하고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잖아요. 특히 책 속의 일부 내용은 진짜 창조적 행위라는 게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해서 약간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적 행위의 목적이 내 삶의 즐거움과 활력이라고 생각하면 저자의 말이 어느 정도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취미의 정의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뭔가 해서 즐거우면 그게 취미인 거예요. 창조나 취미나 목적이 같다면 책에서 말하는 창조를 취미로 바꿔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을 제 취미 생활에 적용해버렸어요. 바로 취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자는 창조적인 삶, 그러니까 내 즐거움을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보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 내 안에 보석을 찾아서 캐내는 일이라고 했어요. 내 내면의 보석을 찾는 거니까 나 외에 다른 모든 조건이나 상황, 평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서해안에서 조개 캐기 체험을 했을 때가 떠올랐는데요. 조개 캐러 갈 때 저는 조개를 캔다 이거 말고 다른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냥 캐는 행위 그 자체가 즐겁고 재밌어서 낄낄거렸거든요. 취미라는 것도 내 내면과 일상에서 조개를 찾아 캐내는 일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개 체험을 하면서 몸이 더러워지고 전문가처럼 많이 캐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냥 즐거우니까 한 것처럼 내 일상의 취미도 내가 남들보다 못하고 돈을 벌기는커녕 시간과 돈을 더 많이 쓰게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비웃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냥 내가 즐겁다면 그 모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하면 되는 거예요. 취미로 하는 일에 누군가한테 멋져 보이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나의 즐거움에만 집중한다면 내 취미의 결과물이 꼭 눈에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물이 있더라도 완벽하거나 독창적일 필요도 없죠.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건데 뭐 어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손으로 쪼물쪼물 뭐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진짜 똥손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똥손이에요. 근데 저는 태팅이라는 레이스 뜨개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용도랄 게 따로 없는 레이스를 만들어서 쌓아놓기도 하고요. 액세서리를 잘 하지도 않는데 이런 귀걸이나 팔찌, 발찌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근데 못생겨서 누구 주거나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민망한 수준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노래나 몇십 번씩 본 좋아하는 영화 이런 거 틀어놓고 이걸 뜨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마음도 편해지고 즐거워요. 못생겼으면 뭐 어떻고 저만의 도안이 따로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재밌는데요.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이렇게 다른 어떤 무거운 의미를 갖지 말고 그저 나를 위한 동기로 창조하라는 혹은 취미 생활을 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 떠오른 국내 작가님이 있어요. 회색인간을 비롯해서 여러 권의 단편집,
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짧은 소설집을 낸 김동식 작가님입니다. 김동식 작가님은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아주 평범한 공장 노동자셨어요. 하지만 자신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즐겁게 쏟아낼 수 있는 일종의 취미로 몇 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양한 소설을 써서 올렸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인기도 엄청 많았지만 오타나 개연성에 대한 비판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단행본이 출간된 이후로는 내용에 깊이가 없다거나 기대 이하라는 후기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작가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 유명해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글을 썼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수백 편의 글을 계속해서 쓸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비판을 이겨낸 데에는 작가님의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글쓰기라는 행위, 자신의 취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스스로를 위한 즐거움과 위로를 찾았기 때문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봤습니다. 김동식 작가님처럼 여러분도 지금까지 남들한테 이게 내 취미야 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해도 나한테만큼은 즐겁고 소중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예쁘거나 빵이 맛있는 카페 찾아다니는 거, 편의점에 신상 맥주가 나오면 꼭 한 번씩 사 먹어보는 거, 이런 게 다 취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취미라면 뭔가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좋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해두면 될 것 같아요. 산책하면서 내 기분이나 날씨에 맞춰서 고른 노래들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카페도 막 파워블로거처럼 메뉴판 찍고 카페 전경 찍고 뭐 주소 남기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그 카페에서 먹은 음료와 빵이 뭐였는지, 맛이 어땠는지 일기처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새로 나온 맥주는 어디서 만든 건지,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찾아보고 다음에는 한번 그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죠. 누구한테 보여줄 퀄리티가 아니어도 그 모든 과정이 즐겁다면 그게 바로 취미 아닐까요? 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즐거운 어떤 일 자체가 없다 하는 분들께 제가 대놓고 취미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세요.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저는 솔직히 책만큼 가성비 좋고 훌륭한 취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 어느 지역을 가든 도서관 있죠? 요즘은 전자도서관도 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통신사 요금제 같은 거 찾아보면 밀리에서재 같은 어플도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안 쓰려면 돈을 하나도 안 쓸 수 있는 진짜 극강의 가성비 취미입니다. 거기에 책 읽는다 하면 어디 가서 지적인 사람인 척하고 또 있어 보이는 척도 할 수 있죠. 실제로도 감성이나 지식이 쌓일 수도 있어요. 분야나 주제도 다양해서 원하는 게 없어서 멈춰야 되는 일도 없습니다. 책을 읽다가 그 책이나 아니면 독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인간관계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최고의 선배. 메리 앤 셰퍼와 애니 베로스의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이 딱 이런 취미 독서의 효과를 딱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넷플릭스 영화로도 제작된 소설인데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군에 점령당한 건지 섬을 배경으로 합니다. 섬의 시골 주민들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들을 그리고 있어요. 돼지치기, 하인, 농사꾼, 싸제 물약을 만드는 마녀같이 평생 아예 책을 읽지 않던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각자 좋아하는 장르와 작가가 생기고 그 책을 통해서 전쟁과 강점이라는 잔혹하고 불행한 현실을 이겨나가는 이야기입니다. 1부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경험한 즐거움과 삶의 놀라운 변화가 줄을 이루고 2부는 마을 사람들의 전쟁 후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독서, 특히 고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끌어올려주는 책이에요.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소설 자체가 정말 재밌어요. 전쟁 중 혹은 전쟁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진중하고 생생하게 묘사를 해서 마음이 되게 아프다가도 주인공들의 말투나 성격 같은 게 너무 유쾌하고 사랑스러워서 흡입력이 엄청납니다. 저의 취미 추천을 받아들여서 책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신 분이 계시다면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도 추천드립니다. 만약 취미로 책만 읽고 싶진 않은데 다른 건 또 없나 하신다면 아무튼 시리즈를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인기가 많은 에세이 시리즈인데요. 각 주제에 대한 덕후들의 에세이라고 할까요? 모든 시리즈가 취미 활동에 대한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무언가 혹은 신념, 장르 같은 주제도 많습니다. 근데
노래나 달리기, 피아노, 술 이렇게 취미로 삼을 만한 주제도 되게 많아요. 진짜 각 주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쓴 만큼 각 주제에 얽힌 여러 가지 에피소드, 주제에 대한 소신, 주제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는데요. 읽고 있으면 나도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참고로 저는 이슬아 작가님의 아무튼 노래를 읽고 밤 12시 넘어서 혼자 20분 거리에 있는 코인 노래방 가서 10곡 넘게 부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어떤 행위를 다루는 주제가 아니어도 읽고 있으면 이것저것 떠올려보고 궁금해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읽던 책에서 나온 어떤 한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호기심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럼 그 호기심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럼 책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취미와 취향을 갖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첫 영상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막 이것저것 찾아봤을 때 첫 영상은 조회수 1만 나와도 다행이라고 했거든요. 좋게 봐주시고 또 기대해 주신다는 말씀에 정말 너무 감동받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부담도 되더라고요. 내가 소개하는 책들이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책이나 주제를 소개하는 형식이 이분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한참 했어요. 근데 우선 책을 소개하려고 오랜만에 빅매직을 다시 읽었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를 위한 거였거든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큰 주제를 정하고 그걸 고민하면서 함께 읽어볼 만한 책들을 골라보고 그 책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혼자 책 한 권을 읽고 독서 노트를 쓸 때와는 또 다른 독서 경험이더라고요. 영상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편집하는 것도 어렵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만 사실은 정말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라는 특성상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라서 완전히 다 놓아버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제 취미로서 제가 즐겁고 싶다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제 영상이 어떤 분께는 좀 잘 와닿지 않거나 기대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더 잘해보지 뭐, 이렇게 쿨하게 넘기기로 혼자 빅매직을 읽으면서 다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간에 저의 즐거움은 이미 완료된 거니까 봐주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거나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주제나 이런 책이 궁금하다 하는 게 있으시면 꼭 말씀해주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거나 미루고 숨기던 혹은 아예 없다고 생각했던 나만의 취미를 찾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즉 내 즐거움만 생각하면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해보고 싶은 게 없으시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취미도 생기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책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